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더 개벽 시작합니다. 미국 연구진이 실험실에서 만든 미니뇌 오가노이드를 통해 조현병과 양극성 장애 환자의 뇌신경세포가 어떻게 다르게 작동하는지 규명했습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이 차이를 구분해내면서 향후 맞춤형 정신질환 치료제 개발의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스 홉킨스대 애니카투리아 교수 연구팀은 환자와 정상인의 혈액 피부 세포를 줄기세포로 되돌려 전전두엽 피질을 모사한 뇌 오가노이드를 제작했습니다. 이 오가노이드에는 실제 뇌처럼 신경세포와 이를 감싸는 미엘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구팀은 인공지능을 이용해 뉴런의 전기 신호 패턴을 분석했는데 정상인의 경우 일정한 리듬을 보였지만 조현병 양극성 장애 환자의 경우 불규칙하고 뒤섞인 양상이 확인됐습니다. 머신러닝은 이를 83% 정확도로 구분했으며 전기 자극을 통해 신경 활동을 강화하자 구분 정확도는 92%까지 높아졌습니다. 이는 환자별 전기 생리학적 특성이 뚜렷하게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향후 정밀 진단과 치료제 적용에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현재 연구팀은 실제 환자 혈액 샘플로 제작한 오가노이드에 다양한 약물을 적용하며 어떤 농도에서 신경 활동이 정상화되는지를 실험하고 있습니다. 만약 특정 약물이 효과적으로 신호 패턴을 교정한다면 환자 맞춤형 약물 처방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정신질환은 뇌 구조 손상이나 특정 효소 결핍처럼 뚜렷한 지표가 없어 진단이 어렵고 환자가 자신에게 맞는 약물을 찾는데 평균 6, 7개월이 걸립니다. 연구팀은 오가노이드 실험을 통해 이런 시행착오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 물리학회가 발행하는 국제학술지 APL 바이오 엔지니어링에 게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정신질환의 원인 규명과 환자 맞춤형 치료제 개발을 앞당길 획기적 성과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일본 제국주의의 과거 만행을 정면으로 고발하는 영화 콘텐츠가 뜨거운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근 개봉한 영화 731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731 부대가 만주에서 자행한 생체 실험을 다뤘습니다. 개봉 첫날 티켓 판매 수익이 3억 위안, 약 585억 원에 달하며 중국 영화 사상 최고 흥행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이 영화는 만주사변 발발일인 9월 18일에 맞춰 공개됐습니다. 중국은 이날을 국치일로 기억하며 매년 경보 사이렌을 울려왔습니다. 영화관들 역시 오전 9시 18분을 기점으로 경보음을 울린 뒤 상영을 시작했습니다. 작품은 수천 명의 중국인과 한국인, 러시아인이 세균 실험과 동상, 독가스 실험 등 극악한 방식으로 희생된 역사를 재현했습니다. 관객들은 오성홍기를 흔들며 관람했고 일본인들은 너무 잔인하다,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눈물을 훔치던 관객이 많았고 일본 여행을 거부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베이징과 상하이 등지의 일본인 학교들은 휴교하거나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했고 일본 대사관은 교민들에게 일본어 사용과 일본식 복장을 자제하라는 안전지침을 내렸습니다. 731의 흥행은 최근 중국에서 이어지는 항일 콘텐츠 열풍과 맞물려 있습니다. 난징 대학살을 다룬 영화 난징사진관은 개봉 열흘 만에 15억 위안, 약 2,880억 원을 벌어들였고 영국 포로를 구한 어부들의 이야기를 담은 둥지다오, 항일 역사를 기록한 다큐멘터리 서너 회 정도 잇따라 상영됐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731 부대는 세계 최대 세균전 기지를 세우고 범죄 시스템을 완성했다며 그들의 죄악을 잊지 않는 것이 평화를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화와 드라마, 연극, 미술 등 다양한 예술 작품이 항일전쟁 80주년을 맞아 대거 공개되면서 반일 정서는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번 영화 열풍은 단순한 흥행을 넘어 역사 기억을 정치적, 문화적 도구로 활용하는 중국의 전략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과거를 상기시키는 서사와 대중 감정이 결합하면서 동북아 정세에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30여 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 발표된 국가 성적표에서 학생들의 읽기와 수학 점수가 각각 1992년, 2005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미국 교육부 산하 국립교육통계센터가 공개한 2024년도 학업 성취도 평가에 따르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평균 읽기 점수는 1992년 이후 가장 낮았고 수학 점수는 평가가 시작된 2005년 이래 최저치를 보였습니다. 학생 3명 중 1명은 글의 핵심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으며 절반 가까운 45%는 기초적인 연산 능력조차 부족해 실생활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학 진학 준비가 된 학생은 읽기 35%, 수학 22%에 그쳤습니다. 학력 저하는 고등학교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2학년 과학평가에서도 평균 점수가 2019년보다 4점 하락하며 2009년 수준으로 되돌아갔습니다. 특히 성별 격차가 다시 벌어진 점이 우려를 더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학생들이 10년 전보다 핵심 교과목에서 역량이 부족하다고 경고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교육 격차 확대입니다. 상위권 성적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하위권 학생 성적은 역대 최저로 추락했습니다. 그 결과 상하위권 간 격차는 학업 성취도 평가 역사상 최대치로 벌어졌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는 뒤처진 학생들이 더욱 뒤처지고 있다며 정책 부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성적 하락의 단기적 요인으로 팬데믹 기간 장기화된 비대면 수업과 높은 결석률을 꼽았습니다. 동시에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 보급으로 인한 집중력 약화, 긴 글 대신 짧은 발췌문 위주의 수업 등 지난 10여 년간 누적된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조시 W. 부시 행정부 시절 교육부 장관을 지낸 마거리 스펠링스 전 장관은 이번 사태는 미국 노동력과 국가 경쟁력을 위협하는 경제적 비상사태라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결과를 연방정부의 교육 개입 실패로 규정하며 교육부 폐지론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은 성적은 추락하고 격차는 벌어지는데 매년 수십억 달러를 쓰고 있다며 교육 권한을 주정부와 학부모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교육계가 구조적 위기에 직면했다는 경고음이 커지는 가운데 학력 붕괴를 막기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국내 과학자들이 한반도의 기후위기가 이미 가속 단계에 진입했으며 앞으로 폭염과 가뭄 같은 기상재해가 더욱 강력하고 빈번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환경부와 기상청이 9월 18일 공동으로 발간한 한국기후위기 평가보고서 2025는 지난 5년간 발표된 2천여 편의 논문과 보고서를 종합 분석한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12년 이후 한반도 평균 기온은 10년마다 0.21도 상승했습니다. 이는 2018년 이후 최근 7년 동안 온난화 속도가 뚜렷하게 빨라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2023년과 2024년은 관측 이래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됐습니다. 폭염일수 역시 현재 연평균 8.8일에서 2100년에는 최대 79.5일로 9배 가까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기후변화는 가뭄과 홍수의 위험도 동시에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강릉에서 나타난 사례처럼 폭염형 급성 가뭄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고온으로 수분이 빠르게 증발하며 짧은 기간 내에 가뭄이 발생하는 현상으로 동아시아와 유럽이 대표적인 취약 지역으로 꼽혔습니다. 생태계 변화도 심각합니다. 외래 붉은 불개미는 기후변화로 인해 내륙 확산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현재 14% 지역에서만 기후 적합성이 확인됐지만 2100년에는 97% 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예측입니다. 또한 소나무 에이즈로 불리는 소나무 재선충병은 매개충이 북상하면서 경제적 피해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농업 분야 역시 새로운 해충과 잡초 유입으로 타격이 예상됩니다. 해양 온난화는 수산업에 직격탄을 안기고 있습니다. 지난 50여 년간 우리 주변 해역 수온은 1.44도 상승했는데
이는 전 세계 평균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입니다. 고수온 피해로 최근 14년간 수산업 피해액은 3,472억 원에 달했습니다. 앞으로 양식 해역 수온이 최대 5도 상승할 경우 찬물에서만 자라는 우럭 같은 어종은 양식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대체 품종 개발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사회 경제적 취약계층에 집중될 수 있는 만큼 보호대책 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한반도가 기후위기의 최전선에 놓여 있으며 늦기 전에 대응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는 경고음을 다시 한번 울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병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